네, 이번 차시는 마케팅 성과 측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과 측정의 기준으로는 이제 크게 매출액, 고객수, 비용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매출액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증가 정도로 봅니다. 매출액을 볼 때도 금액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연도별로 그 비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올랐다 해서 그 100만 원을 보는 게 아니라 100만 원, 200만 원 올랐다. 즉 100% 상승했다. 그런 비율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고객수 증가 정도가 되겠죠. 그 고객수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매출액 증가 정도와 마찬가지로 고객 수뿐만 아니라 고객 증가율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 절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렇다면 이런 비용들을 절감시키려 해서 매출액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제 비용이 적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비용이 많더라도 매출에 공헌하는 정도가 크다면 그 비용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그 비용은 우리가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 절감을 통해서 매출액, 고객수에 어느 정도 공헌하는지 그런 공헌들을 성과 측정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측정 시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 자사의 상품을 알게 되었는가? 우리가 상품을 구입할 때 여러 경로를 갖고 있겠죠? 즉 재래시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신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방송 또는 인터넷 등등 포털사이트라든가 신문에 있는 뭐 잡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사의 상품을 알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로를 잘 파악해 가지고 어느 경로가 가장 높은지 그런 걸 보셔서 그런 가장 높은 경로에서 마케팅을 실시하는 게 가장 좋겠죠. 두 번째는 이제 상품을 구입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디자인인지, 그죠? 아니면 단순히 가격인지, 아니면 다른 타사랑 비교해가지고 품질이 좋은지. 그래서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 디자인 또는 요즘에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가성비, 그죠? 가격 대비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구입하게 된 동기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사의 웹사이트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방문하게 되었는가?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이건 첫 번째와 관련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상품은 또 어떻게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사이트는 어떻게 됐는지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살펴보셔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 사이트를 알아야지 우리 상품을 홍보할 수가 있고, 또는 상품을 먼저 알고 난 후에 우리 사이트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구비해 놓고 판매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홍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품과 자사 홈페이지 이 두 가지를 적정하게 활용해 가지고 질문사항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성과 측정형이 되겠죠. 마케팅 성과 측정형에서 고객, 광고, 커뮤니케이션, 매출,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런 효과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각각 측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고객 증가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적절하게 실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고객 증가에 영향을 안 미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광고비 투입, 그죠? 또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클릭 수, 그죠? 또는 임프레션, 광고 노출 횟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객 증가에 얼마나 효과를 미쳤는지 그런 것을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고 노출 효과는 얼마나 컸는지 이 광고 노출 효과를 통해서 고객이 그 상품을 구매했는지, 그죠? 그 구매와 연결되는 게 그 광고 노출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광고 노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효과입니다. 서로 의사소통, 그죠? 서로 고객 간에 의사소통이 잘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고객이 반품을 요구했을 때 그 반품을 즉각 해주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고객들이 요구하는데 자사에서는 전혀 응대를 하지 않으면 그 고객은 타사로 옮겨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봐서 적극적인 응대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 증가 효과겠죠. 예. 그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우리가 매출 금액이 또는 매출 증가율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뭐 이제 수치로 볼 수는 있지만 그러면 기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수치로 특정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수치 말고 정성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럼 기타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큰 게 기업의 이미지 제고 효과예요. 그죠? 그래서 그 기업은 단순히 고객을 증가시키거나 매출을 증가시키는 이런 노력이 아니라 진짜 고객을 위해서 기업 이미지를 높여서 고객들한테 또는 타사에 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즉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치보다도 수익적인 측면보다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타 효과들을 적절히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마케팅 성과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마케팅 성과 측정의 목적과 방법. 그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에 실시하는 거겠죠? 그리고 실시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인터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고객한테 1대1 면접, 그죠? 인터뷰를 실시해가지고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다음에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태도, 그죠?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의견, 물론 이제 우리 기업에 대한 그런 태도겠죠? 그 기업에 대한 의견일 거고, 그런 것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도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대1이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이제 설문지예요. 그죠? 설문지를 통해서 각 구조화된 설문문항을 제시해서 고객들이 각각 체크를 하게 되면 그 체크한 것에 따라서 평균을 내가지고 과연 어느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사 홈페이지에서는 어떤 페이지 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품에 대해서는 어느 걸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설문지를 통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심층 면접이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인터뷰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층 면접을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슴 깊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과연 고객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심층 면접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1대1이겠죠? 그 다음에 1대1이 아닌 집단 심층 면접을 구축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를 편성한다든가 팀을 편성해가지고 그 조에서 조장을 우선시해서 팀에서 팀장을 우선시해서 그 팀장이 팀원들을 어떻게 이끄는지 그런 것들을 팀장한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또는 팀원들한테도 심층 면접을 실시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문조사 방법은 소비자들의 자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 태도, 구매 행동 등의 정보를 얻는데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설문 항목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성과 측정 시 유의사항이에요.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그런 항목도 구비하셔야 되고, 추상적으로 물어야 되는 항목도 그 안에다가 설문에다가 추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측정해야 하는 모든 항목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거와 측정해야 되는 거, 그런 모든 항목을 대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객관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설문 대상자가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이다. 그죠? 특수관계인이다. 뭐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광고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객관성 확보하는데 어렵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광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광고에 전혀 문외한인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설문지를 제시를 해야지 객관성 확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측정하는 항목을 비즈니스 목적에 연결시켜야 돼요. 그죠? 수익 모델하고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측정 항목을 구성했을 때 과연 우리 기업의 매출하고 연결되는지 또는 이익하고 연결되는지 그 목적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 다음 측정 기준이 평가 요소를 테스트하고 적용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측정 기준과 평가 요소를 다 구비해 놨는데 이거 과연 테스트 했을 때 정확한 응답이 나오는지 그걸 미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비로소 설문지를 발표하고 그 설문지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다 정확한 투자 수익률을 측정해야 되겠죠. 살펴보는 ROI라고 이야기하죠. ROI는 Return on Investment, 즉 매출 총이익을 투자 비용으로 나눠줘요. 그죠? 그 나눠가지고 이제 그게 얼마나 되는지, 즉 어떻게 돼요? 내가 투자했으면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이 100만 원을 어느 정도 있다가 회수할 수 있는지 그걸 다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100만 원 투자하면은 1년 내에 회수하고 싶어요? 2년 내에 회수하고 싶어요?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회수하고 싶겠죠? 그래서 100만 원 투자했을 때 20, 20, 20, 20, 20 해서 5년에 회수하는 거랑 100만 원 투자했는데 50, 50 이런 식으로 해서 2년 만에 회수하는 거랑 2년 만에 회수하는 게 좋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투자 수익률이 높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했을 때 투자 대비 어느 정도 빨리 회수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고객 행동의 이해 및 마케팅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하는 거겠죠. 그래서 고객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걸 살펴봐야 돼요. 과거에는 이제 생산자 위주였지만 지금은 소비자 위주예요. 그죠? 선택권이 생산자, 즉 우리 기업에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 행동을 이해해서 고객의 니즈가 과연 뭔지 그걸 정확히 파악해야지 우리가 마케팅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영역이 생겨요. 그렇죠? 과거처럼 대량 생산한다 해서 그렇게 다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소품종이라도 다양한, 그죠? 상품들을 구비해 놔야지 그 고객들이 그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최우수 고객을 파악해야 돼요. 과연 우리 기업에 왔는데 어느 고객이 가장 물건이 많이 사가는지 그걸 파악해야 되겠죠? 그런 최우수 고객을 파악해서 그 최우수 고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무료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고객이 만족감을 놓고 계속해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겠죠. 그래서 그런 고객들은 차별화에 대한 마케팅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일반 그런 고객들보다 최우수 고객에 대한 마케팅을 달리 적용했을 때 기업에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요구 파악 및 세분화겠죠. 그래서 고객이 과연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 각각 파악해야 돼요. 가격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등등을 구분한 다음에 그 고객들을, 그죠? 세분화시켜야 되겠죠? 가격에 관심 있는 분, 품질에 관심 있는 분, 기능에 관심 있는 분 등등 세분화해가지고 그 세분화 특성에 맞춰서 마케팅을 실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성의 가치 측정 및 예측이겠죠? 고객이 과연 어느 지점에 속하는지, 지금 결혼 안 한 그런 고객인지, 결혼한 신혼부부인지, 또는 이제 자녀가 이제 큰, 그죠? 중년 가정인지, 그 고객성의 가치를 잘 보셔서 혼자 사는 친구들은 1인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중년 부부들은 어때요? 이제 가족 중에 이제 나이든 자식들은 다 결혼을 보냈다. 그럼 나중에 노후와 관련된 그런 제품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과 측정 절차를 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모니터링, 그 다음에 측정, 분석, 보고, 이렇게 이제 성과 측정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우선 모니터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니터링은 어떤 거예요? 우리 뭐 텔레비전에서 마찬가지죠. 누가 이제 연기 잘하는지 이렇게 보는 게 모니터링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사 홈페이지에서도 어떤 고객이 들어왔는지 그 고객들을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죠? 이 고객이 우수한 고객인지 한번 보고 아니면 처음 들어온 고객인지 봐야 돼요.
등등 어때요? 그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를 쭉 파악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고객에 대한 데이터도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들을 이제 클릭할 때, 고객이 어떤 상품을 클릭했는지, 클릭한 상품이 있죠? 그것도 하나의 데이터가 되겠죠? 그 데이터를 쭉 또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 접속한 고객, 그 다음에 그 고객이 선택한 상품, 그 다음에 그 고객이 본 페이지 뷰, 그 다음에 배너 광고 있죠? 어떤 거 클릭했는지, 이런 등등, 그죠? 흩어져 있는 그 데이터들을 전부 다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파악한 것을 끝나면 안 되고, 그 데이터들을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비로소, 분류했을 때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정보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실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모든 데이터, 기업에서 우리가 조사해야 될 그런 데이터들을 항상, 그죠? 분류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측정이죠. 측정이라는 건 이제 정량화 작업이에요. 그래서 측정할 때는 크게 이제 명목 척도, 그죠? 그 다음에 서열 척도, 그 다음에 등간 척도, 그 다음에 비율 척도. 이 측정 도구가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과연 어느 측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측정할 것인지 봐야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량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정량화하는 건 수치화, 계량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웹사이트 방문자 수예요. 우리 사이트에 몇 명이나 왔는지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를 일일로 볼 수도 있지만 일주일 간격으로 월별로 연도별로 볼 수도 있어요. 또한 계절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상품이 과연 계절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시간대별로도 볼 수가 있어요. 월요일, 금요일 보시면 금요일 날 많다는 것은 고객들이 주말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걸 보기 때문에 금요일에 배치할 상품들은 뭐를 배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회사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링크 클릭 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회인지 정량화, 계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 몇 번 클릭했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 조회수가 있겠죠? 데이터 페이지 뷰가 되겠죠? 그런 데이터를 몇 번 봤는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구매와 연결될지 연결될 수 않을지 그거를 미리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분석이에요. 그죠? 그 모니터링 했고, 측정했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얻어진 그런 데이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석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케팅을 어떻게 실시할지, 그죠?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너 광고를 어디다 배치할지, 그죠? 그 다음에 사이트를 어디다가 올려놔야 될지, 그죠? 광고할 때, 어느 매체를 활용해야 될지 등등, 의사결정을 위한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한 후에 이제 CEO라든가 마케팅을 실시하는 담당자 있죠? 최고 담당자들한테 이제 보고할 필요가 있어요. 즉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관성 있고 실행 가능한 핵심 마케팅 전략을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상품하고 고객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과연 이거 실행 가능한지, 그죠? 그런 여력을 우리 기업이 갖추고 있는지, 예산은 있는지 등등 실행 가능한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핵심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축을 해야 되겠죠. 배너 광고를 할지, 동영상 광고를 해야 될지, 그죠? 등등 그런 전략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케팅 성과 측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행시 유의사항을 살펴볼까요? 교육 시작 전후에 기자재의 사용법 및 안전관리에 주의합니다. 그 다음 자료를 조사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특히 저작권 침해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성과 측정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 측정 전에 전년도 또는 타사의 성과 측정 자료를 동시에 분석합니다. 출처가 명확하며 신뢰성이 높은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합니다. 마케팅 성과 측정을 위해 준비된 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해당 항목에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됩니다. 마케팅 성과 측정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 현재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한 도구를 사전에 선택하여 테스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한번 테스트한 후에 그 다음에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특정 절차를 준수하여 측정합니다. 측정 절차가 있었죠? 예, 모니터링 하시고, 측정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분석하시고, 보고하시고, 그런 측정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힌 성과 측정을 위해 준비한 성과 측정 기준과 평가 요소에 적합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합니다. 주관적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고 객관적 측정이 될수록 지도합니다. 막힌 성과 측정의 차례를 보실까요? 네, 첫 번째, 막힌 성과 측정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두 번째, 막힌 성과를 측정할 평가 요소에 해당하는 측정값을 기록합니다. 세 번째, 막힌 성과를 측정합니다. 첫 번째, 막힌 성과 측정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였죠? 크게 자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예,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자료는 정성 자료와 정량 자료가 있어요. 정성 자료라는 건 이제 면접을 통해서, 그죠? 수치할 수 없는 거, 심리적인 측면의 정성 자료. 그 다음에 정량 자료가 있죠? 정량 자료라는 거는 수치할 수 있는 자료. 그렇죠? 그래서 구매한 금액이 얼마십니까? 이렇게 인터뷰할 수가 있겠죠? 예, 가족 수는 몇 명입니까? 이렇게 수치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고, 2차 자료는 이제 크게 내부 자료와 외부 자료가 있어요. 내부 자료는 기업 내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관찰한 내용도 될 수가 있고, 예, 면접한 내용도 될 수가 있고, 설문한 내용도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외부 자료가 있죠? 외부 자료는 외부에서 발행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발행한 그런 정기 간행물도 있고, 예, 경제연구소처럼 민간 연구소에서 발행한 간행물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죠? 2차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후에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외부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1차 자료, 2차 자료에서 측정 내용은 뭐고, 1차 자료 정성에선 뭐, 정량에선 뭐, 2차 내부에선 뭐, 외부 자료에선 뭐, 이러한 측정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두 번째가 막힌 성과를 측정할 평가 요소에 해당하는 측정값을 기록해야 되겠죠? 그 평가 요소는 뭐고, 그 다음에 측정한 값은 수치화하는 거죠. 그 평가 요소별 측정값들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막힌 성과 측정이죠. 그래서 막힌 성과 측정을 위해 평가 요소 내에 조사한 값을 입력한 후 핵심 성과 지표에 대한 값을 산출합니다. 키워드를 볼까요? 예, 키워드 1, 2, 3 해가지고 총 뭐 10개 또는 50개, 100개 뭐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할 때 뭐, 영영 제품.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했을 때 이제 그런 제품명을 키워드 넣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명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어요. 키워드로. 그걸 넣었을 때 이제 노출수는 어떻게 되고, 클릭수는 어떻게 되고, 클릭률. 그죠? 전환수, 전환율, 전환당 비용, 클릭당 비용, 광고 비용, 그 다음에 광고 매출, ROAS. 요거는 잠시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각각 핵심 성과 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측정한 값에서 광고비 대비 수익률을 분석하고 ROS의 수익률 기준을 600%로 하겠다. 이럴 때 이제 광고를 중지해야 키워드를 찾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준을 600으로 했을 때, 그죠? 600 이하는 광고를 중지하고 600 이상으로 넘었을 때는 광고를 계속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출하는 거에 대비해 가지고 효율이 얼마 있냐 그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마케팅 실시할지 실시하지 말아야 될지 그거를 미리 이제 기준값으로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사례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30만 원, 그 다음 비용 1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전환 수 8회, 그죠? 그 다음에 전환 비용이 있겠죠? 전환 비용은 뭐예요? 비용이 얼마였죠?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을 뭐로 나눠요? 전환 수 8로 나누면 전환 비용이 횟수당 12,500원이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전환율은 뭐라 그랬죠? 구매로 이어지는 거. 전환수가 얼마예요? 8회예요. 클릭수는 어떻게 됐죠? 150회예요. 얘를 100분율로 하면 5.33%가 돼요. 그죠? 클릭 가치는 어떻게 되죠? 매출 30을 클릭수 150 나누니까 클릭당 매출 2,000원. 그죠? 2,000원 곱하기 150 하면은 30만 원이 됩니다.
전환 가치가 있겠죠? 매출 30만 원을 8회 나눴더니 37,500원. 클릭 비용도 마찬가지죠? 10만 원을 클릭수 150회로 나눴더니 그게 클릭수당 667원의 비용이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비용 대비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례 2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키워드 쭉 나열해서 제품명일 때 어떻게 되고 회사명일 때 어떻게 되고 노출수 어떻게 되고 이제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노출수 2000, 클릭수 100회, 전환수 20 등등등등 이렇게 이제 구성해 놨죠. 요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값은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죠? 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본 거예요. 노출수, 그죠? 클릭수, 클릭률 나왔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대로 이제 계산해 보시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전환당 비용이 얼마죠? 전환당 비용이 200이에요. 그러니까 전환 수가 있겠죠? 2가 있어, 2. 그죠? 그럼 총 비용 400을 나눠주겠죠? 그래서 400을, 총 비용 400을 전환수 2로 나누니까 전환당 비용 200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2 곱하기 200은 400.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보시면 마찬가지로 전환수 2회 있죠? 2회에서 전환당 비용 500이죠? 2 곱하기 500. 총 비용 1000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죠? 클릭수도 마찬가지겠죠? 클릭수를 노출수로 이제 나눠주면 이제 클릭당 이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총 비용은 지금 보시면 이제 400이죠? 클릭수는 어떻게 돼요? 5회죠? 그럼 400을 5로 나누면 클릭당 비용이 80이죠. 그죠? 1000을 10회로 나누면 100.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릭률도 클릭수를 따셔서 이제 클릭당 비용. 각각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ROAS 뭐라 그랬어요? 전환 매출액을 뭐로 나눠요? 총 비용을 나눠요. 그래서 6만을 총 비용 400으로 나누면 요게 이제 15,000%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맨 끝에 합계 있죠? 합계도 마찬가지예요. 전환 매출액, 그죠? 841만을 얼마? 99만 9,690 나눠주면 요게 841%예요. 즉, 광고비 대비 8배 정도의 광고 수익률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례 넷이죠? 목표 시장. 우리가 잡은 거죠? 10,000명. 구매 점유율 3,000명. 트위터 팔로워 150명. 브랜드 인지 7,000명. 트위터 회원 브랜드 인지 100명. 트위터 노출률 1,050명.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과를 측정합니다. 팁을 보실까요?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시고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참고하도록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시고 객관적 위치에서 성과를 측정하도록 합니다.